안녕하세요. 이번 2026학년도 이게 1년 더 건너뛰어서 말해야 되더라고요.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실기전형 운문 보고 온 후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일단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자면 저는 일단은 많이 조졌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저의 뒤를 잇는다기보단 저보다 다 나으실 텐데, 그냥 이 문예창작과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막 문창과 가서 뭐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, 또 어떤 애로사항과 어떠한 이런 일단 그냥 담담하게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수원에 살거든요. 근데 이 문예창작과 실기는 동국대학교 본캠에 있는 해화관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봤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지각을 하면 시험도 못 보고 쫓겨나야 되니까 되게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5시 반쯤 일어났을 거예요. 5시 반쯤 일어나서 아버지 차를 타고 광교역으로 가서, 거기서 뭐 어떻게 했더라? 뭐 한 2번 정도 환승을 거쳐서 딱 동국대 입구역? 거기서 딱 내려서 이 지상으로 나가려는데, 일단 첫인상, 동국대학교 입구역의 첫인상, 저 또래 학생들이 눈빛에 약간 뭔가 이 광기라고 하죠. 광기가 잔뜩 서린 상태로 막 자신들의 노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데,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 주머니에 컴사, 볼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왔거든요. 거기서부터 약간 실감이 났죠. 아, 약간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, 어떤 제 또래, 그리고 저와 키가 비슷한 약간 장발의 남학생 한 분이 헤드셋을 딱 끼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뭐 이런 매력적인 제스처를 막 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, 앞에서. 그걸 보면서 다시금 제가 느꼈죠. 아, 내가 내가 이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, 저분의 실력은 모르지만 저분은 약간 합격을 하겠다, 저분은 합격을 할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엄청나게 긴 에스컬레이터가 나와요. 동국대에 이렇게 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막 덜덜 떨고 있는데,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태워주시고 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잖아요. 대부분 이렇게 부모님 옆에 있더라고요. 앞에 있는 학생분 얘기를 들으니까, 저도 그 동국대 전날에 서울예대 시험을 보고 왔는데, 그분도 보셨나봐요. 같은 시험장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, 막 부모님한테 서울예대 잘 본 것 같다, 이 동국대도 막 한번 보니까 긴장이 안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난 긴장돼!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.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안 되는데,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데. 네, 일단 그렇게 해서 막 갔어요. 그랬더니 제가 동국대 몰랐는데, 동국대 뭐 산책로? 이게 있더라고요. 아니, 저 동국대 산책로로 가면 뭐 산책을 하는 길이 아닌가 했는데, 사람들이 다 거기로 이렇게 막, 경사도 되게 높아요, 산책로가. 막 낑낑대면서 아씨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요? 전 길을 몰랐거든요, 그냥 아예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열심히 올라갔는데, 올라가니까 뭐 동국대 학교 뒷문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거기 막 편의점도 있고 하는데, 제가 5시부터 이렇게 공복 상태고 잠도 못 자서 그 커피도 한잔 했거든요. 속이 막 쓰려가지고, 이대로 시험을 보면 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단어 뭉터기 이름 싸고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 먹으면서, 이렇게 또 계단이 엄청 길더라고요. 계단을 막 올라갔는데 회화관이 나온 거예요, 시험장. 근데 제가 한 30분 일찍 갔는데, 그래서 내가 좀 제일 먼저 일찍 온 편이겠구나 하면서 딱 갔는데, 와 진짜, 와, 뭐라 하지?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전교생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복작복작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
이제 부모님들이 한 분 오신 분도 있고 두 분 오신 분도 있고 대부분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. 그래서 막 거기에 밀려가지고 막 저는 주차장 입구가 있더라고요. 회화관 옆에.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아 진짜 아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배가 아프면 똥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긴장이 되고 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 30분 있다가 이제 입장을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입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가방을 메고 들어갔죠. 가방에는 그냥 이 뭐 노트 하나 이렇게 들고 그냥 주섬주섬 가는데 이제 아 가방도 안 들고 갔다. 가방을 들고 온 건 서울 예대예요. 그냥 이렇게 날랄라 이러면서 갔죠. 근데 막 뒤에서 어떤 어머니랑 뭐 시험 수험 보시는 분의 여동생 분이신 것 같았어요. 여동생 분이 막 그런 미신이 있다. 막 이 시험장 들어가는 걸 뒷모습을 찍으면 합격을 한다는 미신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찍고 계신 거예요. 이 시험자분들을. 근데 저는 혼자 왔잖아요. 근데 여기서 뒤돌아서 셀카를 찍기도 뭐한 거예요. 이 뒷모습을 찍어야 되는데. 그래서 한 뭐 2.5초 정도 옆에 있는 부모님한테 혹시 저도 혼자 와서 그런데 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한테는 이제 소중한 자식분의 경쟁자인 거예요. 제가 찍어갔다가 나중에 뭐 살을 날리거나 뭐 소금 뿌리거나 그런 일이 뭔가 이 저에게 이 악한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그런 망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탁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어 이런 걸 말해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 안 하는 거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회화관이 한 5층, 4층 정도 되는 되게 강의실이 한 층마다 한 30개 정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. 한 층에 뭐 강의실 30개, 강의실 하나에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거기를 이제 4층을 꽉 채운 거예요. 그러니까 경쟁자가 되게 많았죠. 저는 이제 4층의 끄트머리에 있는 곳에 갔는데 딱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. 1시간? 30분? 뭐 그 정도? 그랬는데 이제 딱 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. 제가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픈데 그래서 아 이거 화장실에 좀 시험 보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. 제가 좀 오래 이렇게 배출하는 편이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와, 좀 약간 이 동국대 이 뭐라 하지? 이 긍정적인 불교 대학의 이 평화로운 이미지 그런 게 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 뭐였냐? 화장실이 이제 변기가 확 넘치면 이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. 이 닫힌 변기칸 밑에서 이렇게 이 우리가 이런 풀어놓은 이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물에 실려서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한 칸에서. 그래서 아 이거 그리고 다른 칸은 다 닫혀 있고 쓰고 계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내려갔죠. 바로 밑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. 남자 화장실이. 또 가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. 근데 줄을 서 있는데 거기 또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그래도 뭐 2층 다 터졌으니까 이거 좀 기분이 많이 몹시 언짢긴 하지만 사용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3층에서 뭐 줄 서고 기다리다가 나오시는 분 들어와서 잘 배출을 하고 딱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앉아 계셨는데 저는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개인 과외로 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. 근데 학원이 있어요. 문창과에.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구나. 그 학원에서 같은 학원에서 온 친구들인가 봐요. 막 복도에서 막 음? 뭐 말해도 되나? 이런 말. 아니 다 긴장해서 앉아 있는데 좀 어디 가서 떠들지 왜 이 강의실 문 앞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. 너도 응? 너도 너도 나도 이러면서 막 서로 아는 척 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짜증난다 하고 에어팟 딱 끼고 있었는데 이제 제 뒷자리에 어떤 좀 되게 이 시인 뭔가 이 시의 바이브 무언가 이 활자의 조합으로 뭔가 이 감정을 치유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바이브의 어른분이 이렇게 뒤에 앉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왠지 제가 이렇게 막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. 뭐라 하지? 그런 뭔가 이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신 분들 곁에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도 되게 이렇게
따뜻해지고 막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. 약간 그 효과 때문에 제가 긴장이 좀 덜어져서 딱 시험 시작, 뭐 민증 꺼내놓고 수험증 꺼내놓고 시험 딱 시작하고 제가 받은 주제가 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주제는 그거였어요. 환경 오염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의 그리움, 이걸로 시를 쓰라 해가지고, 제가 원래 약간 준비했던 작품은 세탁기를 소재로 혼혈아의 슬픔을 쓰는 그런 거였거든요. 뭐 세탁기가 안에서 세탁물들이 돌아가면서 이염되고 막 그런 걸 통해서 혼혈아의 슬픔을 쓰는 거였는데, 음 그거랑 뭔가 이렇게 잘 엮어서 쓸 수 있겠다. 뭐 나의 시대가 왔다. 동국대 가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썼는데, 음 죄송해요. 나와서 시험을 일단 다 봤죠. 시험을 이렇게 뭐 기억도 안 나요. 그건 막 1시간 반이 되게 훌쩍 가고 이렇게 나오는데, 이제 갈 때도 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오신 거예요. 근데 내려가는 길이 하나거든요. 해화관에서 막 돌아가는 길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길은 하나였어요. 그 계단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단 말이에요. 한 사람 4명 정도? 뭐 3명, 4명 이 정도 갈 수 있는 곳인데, 거기 이렇게 다 몰리니까 다른 분들도 그 길을 모르셔서 거기로만 이렇게 나갔거든요. 나가니까 한 진짜 20분 정도는 이렇게 서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사람들 앞에서 빠지고 뭐 가고 해서 내려왔는데, 이 제가 아버지가 광교역까지 태워주셨잖아요. 이 집에 갈 때는 수원역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올 때랑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어디냐, 어떤 역이 있었거든요. 그 1호선 환승할 수 있는 1호선 환승하는 거기서 할머니 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서울말로 하면 좀 이렇게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. 제가 느끼기로. 그래서 사투리 쓰면서 혹시 어머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알려주셔서 집에 잘 오게 됐는데, 와서가 문제죠. 와서 이 복기작을 이렇게, 아 이게 여기선 이렇게 썼던 것 같다.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. 시험 다 끝나면 이게 완전히 백지가 돼요. 그래서 쓰면서 여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썼고 이렇게 느낌으로 썼다 해서 과외 선생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정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, 아 제시어는 좋았는데, 아 이렇게 하고 말을 이렇게 못 이으시더라고요. 그때 이제 큰일이 났구나, 정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정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글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몇 달 안 됐지만,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글을 계속 쓰면서 저만의 이 느낀 점, 이걸 말하고 끝내고 싶은데, 왜냐하면 뭐 브이로그를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억지 부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조명이 꺼졌네. 이게 무슨 말이냐, 약간 감이 오시겠지만,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뭔가 뭐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이 느낀 무언가, 이것이 나에게 준 느낌을 이렇게 파고 해서 써야지, 이 판다는 것과 다른 약간 억지, 아 이게 이런 느낌으로 작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뭔가 끼워 넣는 그런 뭔가 시에서 이루어진 억지가,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심했거든요. 그 있잖아요. 그 호르몬 막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이 삐딱해지고 뭔가 내가 세상에 이 최고다 이런 생각,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런 글들을 막 썼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내 생각인데 너흰 이해할 수 없겠지? 약간 이런 느낌? 시라는 거는 뭔가 연대하는 것인데, 너랑 내가 뭔가 하나의 글로 서로를 이해하고 뭔가 나의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인데, 드러낼 줄을 모르고 그냥 이 글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박대먹은 생각을 가지고 억지를 되게 부렸었는데, 그때가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때 좀 더 빨리 이 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아예 모르지만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, 뭔가 지금의 제 글이 좀 지금보다는 좀
나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직 정시 준비를 제가 하고 있을 텐데, 저와 같이 정시 준비를 하는 우리 문창과 지망생 여러분, 그리고 아직 동국대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동국대에서 저랑 같이 시험을 보셨을 텐데, 제 행운 다 가져가시고, 저는 글을 애초에 잘 못 썼거든요, 그때. 그러니까 제 행운, 제 쇠법, 제 이 뭐랄까지 합격복 다 가져가시고요. 또 이번에 좋은 결과 없더라고 해도 만약에 정시 시험장에서 저랑 또 같이 보실 우리 미래의 우리 경쟁자분들이라고 하긴 그렇죠. 시라는 게 경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저보다 더 나은 감정에 대한 이 사유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, 저보다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 글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써보이실 분들이 계실 텐데, 그분들한테 한번 힘내보자라는 이 악수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. 네, 지금 몇 분이요? 16분 정도 찍었는데요. 네,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저는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. 감정에 대해 생각을 할 거고요. 언젠가 제가 책을 낸다면 이 영상이 정말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일반 카메라거든요. 얼굴이 되게 비대칭적이네. 그림자 때문인가? 예. 화이팅! 주목 인사 한번. 붐! 아, 그리고 포엠 매거진님, 이거 티 저번에 그 행공동 CO에서 팝업 여실 때 산 건데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. 너무 따뜻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잔나비 화이팅!